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한 개인의 깨달음의 길은 자기의 까르마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근원이라 칩시다. 여기가 근원이에요. 근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 내가 다시 나를 찾아가려면 나의 근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온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의 길을 왔고 되짚는 길 역시도 까르마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업장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무언가를 닦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경험을 일으키는 것이 나겠죠. 몸뚱아리가 있을 것이고 생각이 있을 것이고 무수한 생각 작용들 중에도 많잖아요. 그죠? 뭐 정신작용도 생각, 감정, 기억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많은 것들로 표현되어지는 정신작용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까르마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갖게 만드는 이 까르마를 되짚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까르마가 형성됐고 나는 왜 이 까르마를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되짚어 가다 보면 결국엔 나의 본질에 도달하겠죠. 근데 본질에 도달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왜 가지? 바로 내가 얼만큼 왔든 어딜 가든지 간에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 있죠. 이 나라고 여기는 이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게 뭐냐면 그리움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어요. 이 그리움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를 가더라도 내가 뭔가를 쫓는 것 같은데 쫓는 그 내용에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나 저 남자가 좋아. 그럼 저 남자가 좋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남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저 남자를 통해서 뭔가 경험되는 거거든. 그게 뭘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 저 남자 나하고 뭐 말이 잘 통해. 내 원하는 스타일이야. 그렇게 까르마적인 걸 얘기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뭘 얻느냐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력을 얻으니까 그걸 통해서 생명력이 경험되니까 저 남자가 좋은 거고 이런 삶이 좋은 거고 그런 일이 좋은 거고 결국엔 어떤 운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좋은지를 몰라. 그냥 까르마대로는 움직였는데 거기서 어떤 생명력을 경험이 안 되면은 허망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꼽는 찐빵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왜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상황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왜 난 이 남자를 쫓고 왜 난 이런 삶을 살았지? 라고 하면 나를 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를 향하면서 나의 어떤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를 통해서도 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얻고 싶은 게 뭐냐면 근원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원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을 통해서 근원을 경험하고 싶은 걸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리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내 까르마의 길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까르마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영적 작용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영적 작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험 일어난 지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1년 해봐. 1년 하면은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에너지에 내가 좀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해요. 점점. 그동안에 가만히 있겠어? 그걸 나름대로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모든 노력을 통해 한결같이 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경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받아들이다 보면 신기합니다. 우리 영적 존재다 보니까 그런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학습이 되기 시작을 해요. 받아들이면서 신기하게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가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냥 우리는 존재가 그래 그냥.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진짜 받아들이잖아요.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끌려가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달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받아들임이라는 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임이라는 단어가 오해가 되어 있는 거야. 받아들임이라는 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갑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받아들임이라는 언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끌려가는 의미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 이 사람의 말을 들었고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인다 믿고로 이 사람 말에 내가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받아들인 믿고로 끌려간다예요. 그러니까 싫거든 이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죽어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그 영적인 어떤 소리에 의해서 내가 받아들였으니 실천을 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그건 끌려가는 거고. 끌려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힘이 약할 때 끌려가죠. 자,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어떤 작용과 끌려가는 작용 중에서 받아들이는 쪽과 끌려가는 쪽에 어떤 놈의 힘이 더 세 보여요?
맞아요. 받아들이는 건 힘이 세요. 맞아요. 맞아요. 품는다는 의미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고 실천을 해봤는데 처음 겪는 일이야.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두뇌에서는 이게 너무나 낯선 거예요. 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하거든요. 당연하게 하는데 두뇌에서는 첫 경험인 거야. 그래서 뭐든지 새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감당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거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요. 조현병이 되면 또 다른 인격체가 나한테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되냐면은 내 의식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을 해요. 분열이 왜 되냐면 전부 나예요. 전부 난데 주된 나의 까르마가 있어요. 나의 중심 까르마가 있고 이 까르마가 강력하게 서 있으면 이걸 중심 삼고 경험을 이렇게 붙여나가요. 그럼 다른 까르마가 일어날 거 아니야. 다른 까르마가 일어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다른 생각을 하는데 다른 까르마의 생각이다 보니까 기질도 달라요, 사실은. 다른데 이 중심 까르마를 놓고 이거 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소리를 갖다가 내 생각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조현병이 일어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걸 분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까르마가 있고 또 다른 까르마의 어떤 그 작용성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소리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소리를 일반적으로는 내 생각으로 경험을 해요. 자기 생각으로.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때부터 경험을 안 해. 또 다른 인격체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아. 이때부터. 왜 그러냐면 경험체가 이제 둘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둘이 되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 힘이 약하면 이래 돼. 요게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중심 까르마의 힘이 약해지는 운때가 있어요. 운때가 있고 요 까르마의 힘에 힘을 실어주는 운때가 있어요. 그때 이 까르마가 강력해져. 요 까르마가 강력해지게 되고 이 까르마가 약해져. 그러고 나서 사주구조상 이런 어떤 까르마가 강력해졌을 때 나를 침범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소위 귀문간살이라고 하죠. 아마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 이게 다른 어떤 인격체로 경험이 되는 거야. 이건 나죠, 사실은. 나의 까르마의 작용이야. 근데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 두뇌가 이걸 따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뇌가. 분명히 자기 까르마인데 이 두뇌는 전혀 다르게 경험하는 거야. 이 인격 다르고 이 인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현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의 인격과 야의 인격이 내 머리 안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 이제. 좀 더 이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기억을 나누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게 전부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요 인격의 움직임이 일어나더라도 야의 인격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의 경험이 있고 이 기억이 있잖아요. 이 기억을 공유한다고. 내 기억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야의 인격이 움직일 때 기억이 안 나. 이래버리면 이제 이때부터 다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뭐 속수무책이 되는 거지. 이게 전부 내 안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 두뇌에 어떻게 길들이느냐 문제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다중인격까지 갖다 칩시다. 이걸 낚는 방법도 간단하겠다, 그죠? 거꾸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걸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통합하는 작업을 이 두뇌에 끊임없이 각인시켜야 돼요. 당연하지. 통합하고 못하고는 두뇌 경험이에요. 분리되는 것도 두뇌 경험이고 통합하는 것도 두뇌 경험이에요. 이 두뇌가 뭐 둘로 나눠졌어요? 뭐 어쩌어 그런 게 아니라고 정신 구조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통합을 자꾸 해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통합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각의 소리가 중요해요. 자각의 소리를 자꾸 두뇌에 입력시켜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방치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자꾸 두뇌에다가 각인시켜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야. 틱장애 알죠? 틱장애. 틱장애를 갖다가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틱이 올 때 전기 신호를 주는 거야, 나한테. 틱이 왔어? 그 순간 전기 신호를 딱 주는 순간 자각을 하는 거야. 아, 나 방금 틱이 왔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틱이 낫기 시작한단 말이야. 무의식이 뭐예요? 두뇌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전부 우리 두뇌 경험인데 분명히 경험이 일어났어. 사건이 일어났고 누구나 다 나를 보고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인식을 못해. 이걸 일러서 무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인식하면 무의식이야? 아니지.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두뇌가 그걸 의식할 수 있도록 두뇌 의식화하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틱장애가 그런 식으로 낚고든지 똑같은 거예요.
두뇌가 그걸 인식하면 돼요. 계속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행의 이치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나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 알아차림의 대상이 누구예요? 남도 아니고 나 자신이잖아요. 나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 그래서 나의 수행의 스타트 지점이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조현병이든 정신분해든 상관없어. 내가 정신 차리면 돼. 내가 정신 차리고 나를 자꾸 자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두뇌한테 자꾸 트레이닝 시키는 거지. 그러면 문제 없어요. 모든 경험은 두뇌가 할 뿐이에요. 두뇌가 감당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두뇌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두뇌 경험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